안녕하세요. 레프스 송도점 구원장입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 구독자 1만이 넘게 되었어요. 구독자 1만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성 발 고객님들을 관리해드리고 점점 더 좋아진 영상들을 보여드림으로써 문제성 발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 전에 문제성 발에 관련된 궁금하셨던 부분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총 32개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웬만하면 제가 다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빠르게 진행해서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햇빛님이 곧 1만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원장쌤 스킬에 항상 놀라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발톱을 짧게 자른 습관 때문에 항상 내성 발톱 달고 살고 있어서 영상마다 아픔이 공감되고 있어요. 홈케어 방법 한번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성 발톱이시라고 어려웠을 때부터 사실 내성 발톱이 되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발톱 무좀으로 인한 내성 발톱과 잘못된 커팅으로 인한 내성 발톱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커팅이라고 하는 거는 발톱을 자꾸 둥글게 짧게 자르시는 거예요. 원래 발톱은 사실 스퀘어 모양으로 네모나게 약간 둥근 네모로 자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신데 유독 발톱이 조금이라도 자라는 거를 불편해 하신다거나 약간 습관성으로 뾰족하게 또각또각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발톱이 일단은 사이드 모서리 부분을 짧게 자르게 되는 경우 그 밑에 부분 발톱이 자라면서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봉긋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 살을 자꾸 누르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은 살짝 긴 상태에서 스퀘어 오프, 둥근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크게 아프지 않으시면 그 정도 쉐입만 잘 정돈하셔서 다니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성 발톱 교정은 이제 발톱이 말렸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관리는 아니고요. 한 번씩 내가 발톱에 의해서 뭔가 압박을 받거나 거슬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쯤에 오셔서 가볍게 스트립이라든지 3TO라든지 이런 교정 관리를 하시면은 한두 달 만에 금방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케어 방법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발톱을 자르실 때 너무 바짝 둥글게 자르지 말 것. 발톱을 살짝 기른 상태에서 둥근 네모 모양으로 자를 것.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꿀티브님이 무좀 걸리신 분들 치료하시다 보면 냄새 같은 건 안 나나요? 참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레프스 영상 자주 보는데 관리하시는 게 확실히 프로급이셔요. 너무 시원해요. 난 발리가 왜 이리 재밌을까요? 무좀 냄새 많이 나죠. 무좀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발톱이 아주 두꺼운 채로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신 분들, 특히나 발에 땀이 많으시고 드라이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 피부를 딱 만져보면 이분이 발에 땀이 많구나 아니구나를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발이 되게 축축하고 수분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발이 있거든요. 근데 무좀이신 분들 중에 발톱이 되게 습한 분들이 있어요. 드릴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건조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잘 갈리는 분들이 있고 안에가 눅눅하고 습기가 차서 드릴링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각질들이 되게 노랗게 변색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무좀 냄새가 특히나 많이 나요.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발을 잘 깨끗하게 씻지 않으신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무좀 냄새는 좀 발꼬랑내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그 특유의 무좀 냄새가 있거든요. 많이 나요. 저희도 심한 분들 많이 하거나 이제 하루 종일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관리를 하더라도 퇴근할 때 보면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퇴근길에 이제 운전하고 갈 때도 차 안에 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 참고 하는 거랍니다. 참고 하는 게 맞으나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발 관리를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발을 안 씻었다거나
내 발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발을 자주 보는 사람이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현정이가 최고연님이 내성 발톱도 아니고 무좀도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연님도 구독자 1만 미리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응원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희님이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내성 발톱인데 파고든 느낌이 있으며 샤워 후에 솜을 살짝 껴놓고 완전 말린 뒤에 뺍니다. 이물질도 빼고요. 전용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야스리로 빼고 솜도 놓고 하는데 집에서 내성 발톱 케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할 때도 그 솜을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톱이 아주 끝에머리가 말려있는 경우 보통 커팅을 해서 그 부분을 편안하게 해드리지만 솜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홈케어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케어 하실 때는 발톱을 너무 짧게 둥글게 자르지 마시고 살짝 둥근 네모로 자르되 파고드는 부분이 있으면 샤워 후라는 거는 발톱이 일단 촉촉하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후에 솜을 살짝 껴 넣으면 그 찌르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밤우주님이 안녕하세요. 초 때부터 잘 보고 있는 시청자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면 무조건 무좀인지 궁금해요. 제가 항상 신랑 발톱을 잘라주는데요. 신랑의 발톱이 두꺼운데 살짝 힘겹게 발톱깎이가 들어가요. 본인은 무좀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발톱이 두껍다고 해서 다 무좀은 아니에요. 새끼 발톱은 신발 웨어층이랑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져서 자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각질도 많이 끼고요. 또 남자분들 중에 발톱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약간 색깔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무좀은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균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딱 무좀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바스라지거나 좀 심하게 노랗게 변색된 발톱이 아니거나 박리가 일어난 발톱이 아닌 상태에서 두꺼운 발톱이라면 어느 정도 스케일링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발톱 색깔도 많이 하얘지고 발톱 두께가 적당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발톱이 일단 점점 비대해지게 되면 발톱 뿌리 쪽에서 발톱을 이렇게 밀고 나올 때 그 두꺼운 벽 때문에 장애물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톱이 시원하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두꺼운 벽에 막혀서 조금 밀고 나오는데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손톱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일단 케어를 좀 주기적으로 해서 손발톱에 있는 각질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손발톱이 성장하는데 좀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방법이시고, 손톱 쉐입, 발톱 쉐입을 예쁘게 잘 관리하는 게 발톱이 자라나는 길에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발톱을 발톱깎이로 뚝깍뚝깍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뾰족하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발톱의 모양을 저희는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거를 권해드려요. 발톱 쉐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둥근 네모로 예쁘게 좀 관리해주시는 것도 홈케어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도연님이 이름 예쁘시네요. 발톱은 대체적으로 멀쩡한데요. 발 뒤꿈치가 땅에 비와서 갈라진 것처럼 살짝 갈라졌어요. 홈케어 방법 없을까요? 갈라진 뒤꿈치 지금부터 관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추운 겨울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되면 더 건조해지고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갈라진 뒤꿈치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균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되시는데 너무 두껍게 노랗게 과각화된 각질이 있으시고 굳은 살이 형성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굳은 살을 좀 걷어내는 관리를 하시고 제품을 쓰시는 게 흡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했을 때도 각질이 많은 경우에서 화장하면 화장이 잘 안 먹고 뜬 걸 알 수 있잖아요. 발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각질이 희끗희끗한 각질이 많거나 굳은 살이 많은 분들은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계속 겉도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각질이랑 굳은 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품을 쓰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윤콩님이 모든 발 케어가 쉽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예를 들어서 교정기를 걸 수 있었는데 너무 휘어서 안 걸린다 이런 느낌이요. 무좀은 아닌데 발톱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무좀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면 나을까요? 모든 발 케어가 이제 쉬운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쉽지 않은 케이스도 있죠.
특히나 내성 발톱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아프기 전에 이제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거나 이제 이런 레푸스라고 하는 발 관리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참다가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도 또 다시 재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참다가 이제 염증이나 고름,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저희도 정말 이 아픔,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간절하게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나 고름,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어 다니실 때 조금 거슬리거나 압박이 있으시거나 할 때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때쯤에 오셔서 내성 발톱 관리를 한번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고정은 아닌데 발톱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점점 발톱도, 손발톱도 노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건조해지면서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톱 케어, 주기적인 발톱 케어를 한 번씩 권해드리고 일단은 발톱 무좀이신 분들은 진균제를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센 방법이 진균제를 먹으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류하님이 혹시 5살 아이도 내성 발톱 치료가 가능한가요? 발톱이 얇아 부러져서 더 심각해지네요. 사실 어린 아이 친구들이 내성 발톱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관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톱이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 와이어라든지 뭐 스트립 이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을 많이 쓰게 되고 조금 제대로 된 보행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톱 자르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홈케어로 충분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 정도 아이라고 하면 아주 심해졌을 경우 관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톱이 너무 얇은 분들이라든지 너무 말랑말랑한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탄성 소재도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톱에 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보다 상태가 더 심해지셨다라고 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민님이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번개돔에서 발갈이 잘 받고 왔습니다. 남자라서 많이 어색했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발 때문에 고통받는 남성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분들이 사실 좀 많은 용기를 내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좀 1대1 관리를 하고 프라이빗한 칸 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시거나 어색하시거나 그런 걸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오시면은 아마 다음 관리하실 때는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남성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현수님이 내성 발톱 교정하면서 안전화를 신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수빈킴님이 내성 발톱은 안 아파도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 발톱이 내성 발톱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파고드는 발톱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발톱은 손톱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C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발톱 양쪽에 있는 사이드 월이 빵빵하게 차올라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피부를 스킨 다운 했을 때 피부를 밑으로 내렸을 때 발톱의 모서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성 발톱일 수 있어요. 파고드는 발톱일 수도 있는데 모든 내성 발톱을 이제 교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씩 발톱이 거슬리거나 아픈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 또는 유독 발톱이 많이 말려 있어서 발톱 사이드가 조금 이물질이 많이 끼거나 색상이 노랗게 변색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프지 않더라도 약간 위생관리를 위해서 사이드에 숨어있는 발톱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다 보면은 안에가 일단은 위생관리가 잘 안 돼요. 발톱이 안에
껴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그 발톱을 들어 올려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드라이 관리도 다른 발톱에 비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안에 그 말려있는 히든 네일 안쪽에서 조금씩 이물질이 쌓이면서 색상 변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교정관리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죠. 김이나님이 발가락 마디에 생기는 굳은살은 치료가 안 될까요? 발톱 바로 위 마디에 굳은살이 안 사라지네요. 이런 분들 있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가락이 너무 기신 분들은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으시고, 발가락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굳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이렇게 뾰족 구두 많이 신으시거나 평소에 좀 구두 많이 신으시는 분들, 발가락 자체가 좀 유독 기신 분들, 발가락이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여 마디마디에 망치발가락처럼 이렇게 굳은살이 생기거나 동글동글하게 망치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뼈에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은살이 싫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갈아버리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피부가 예민해지고 빨개지고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밑에 발가락 밑에 보호해주는 드럭 슈츠가 있어요. 그런 드럭 슈츠를 끼시고 보행을 하시다 보면 아마 발가락이 서서히 내려올 건데, 아무래도 신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발은 좀 낙낙하고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발가락이 점점 내려오는 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발가락 위에 있는 마디마디의 굳은 살들이 사라지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발가락들을 편하게 해주시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달아주셨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해드렸어요. 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주셨던 댓글 중에 제가 3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